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봐라. 옛날 박종진 선배 할 때는 맨날 있잖아.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봐라. 이 진행을 잘못했는데, 모레 하니까. 봐라. 이제 밥 먹을 때 다 돼가는데, 왜 얘기를 주제가 많은데 안 하냐 그러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야당, 한국당이 전술 포인트 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권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자, 고래고기. 고래고기? 응, 고래고기. 난 사실 고래고기, 개고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 그걸 좋아해도. 뭔 소리야? 아, 그거 아닙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박종진의 기운이 갑자기 고래고기. 아, 정진이 형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고 나는 고래고기가 뭔지 알지. 그러니까. 알지. 아니 사실 고래고기 때문에 거기 그거를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그걸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냥 그 국무조정 차원으로 한다면 국무총리 담당 아니에요? 국무조정? 그렇지. 부서 간에 이견 차이하고 관할권 논쟁이 붙었다. 그러면 그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가 조정하면 되지. 그걸 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해? 결국은 선거 개입이지 뭘? 그래서 어저께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도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결국은 헛소리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한겨레가 까도만 대변인이 청와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브리핑을 했다고. 이건 아니, 자기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봐봐. 그러니까 보면은 그 분명히 처음에 와서 해명할 때는 작년 1월 11일 날 KTX를 타고 가서 오후 3시에 울산에서 울산 경찰청이랑 지검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청와대가. 근데 보고서를 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찍 들고 나온 걸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 해당 사안에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감찰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날짜부터가 안 맞아, 기본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허위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급조였거나 아니면 애초에 가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캠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선거 캠프에서 필연적으로 만난 사이들인 거지. 맞네. 캠프장이 아니라 캠프인 거지. 아니 도대체 캠프장이 뭐예요, 그런데? 무슨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막 카라반 끌고 가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우연히 만났대. 캠핑장이 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난 그게. 캠핑장에서 만나가지고 옆에 캠핑카 타고 온 사람한테 혹시 공무원이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서로 자료 공유했던 게 말이 되기면. 이게 지금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라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저 일요서울 주간 박종진 방송보다도 신빙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시 얘기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렇게 찾아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대로 막 그냥 지켜버리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이 꼬이는 거지. 위기 관리 기능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이제 풀풀 나기 시작했어요. 연기 풀풀 나니까 바로 그때 기장이 원래 기장이랑 부기장이 번갈아가면서 조종하잖아요. 보면 기장이 뭘 하냐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마이 플레인이야 이제 보면은. 이제는 내 비행기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겠다. 내가 지휘관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보면. 자, 마이 플레인 그러면은 그 부기장이 your plane 한다면 그러면은 당신이 지휘해라 이거거든요. 그때 모든 게 이 사람 책임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탄핵 이렇게 터졌을 때 그때 가장 나는 과정을 보면서 초기 한 열흘 동안에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그 엄청난 사태를 맞아가지고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이 플레인을 선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전 마찬가지 뭐냐면은 청와대 없어요 지금 확실히. 조국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고래고기까지 오는 길에 보면은 뭐로 간다 그래? 전혀 이 큰 틀에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모든 해명에 있어가지고 자기 의사가 개입돼 있지 않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고민정 대변인부터가 사실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할 사람이 급이 안 돼요. 급이 안 되는데 거기 대변인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안 하려고 한 거야. 그분은 부동산 투기 안 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됐을 때 다들 벼락 출세로 봤거든요. 벼락 출세로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자리가 임기 후반에 그리고 이렇게 터져 나올 걸 어느 정도 감지를 잡고 있었고 저 자리가 욕바지 무녀 자리라는 거예요. 어제 그 보도 나오면서 왜 어떤 길로 언론이 그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정 대변인 갑자기 연봉을 냈더라고. 1억 2천인가 그래. 차관이에요, 차관. 1급 비서관, 차관급이요. 1억 2천이 그렇더라고. 나는 보통 우리 공직을 생각하면은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장을 버리고 공직에 간다 그러면은 그래 그 금전적으로 좀 희생하고 대신 명예를 취득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KBS 아나운서 연봉이랑 뭐 더 다를 게 없거나 더 높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든 검찰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송병기란 그분도 처음에 얘기하기를 진짜 웃기는 게 자기도 이제 충성하려고 이 김기현하고 그쪽에 있다가 퇴직하고 난데 이쪽 캠프에 자료 들고 와 줄을 댄 거야. 줄을 대가 그냥 해서 부시장 됐는데 변화 줄 수 있죠. 이제 갑자기 이게 너무 부각돼 버리니까 겁이 나는 게 아니 내가 들고 간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요구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제보 받았다고 둘이 또 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자신 있으면 내부 제보자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인터뷰 당당히 나와서 그게 진짜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 휴대폰 거가 잠적하고 아파트 불까지 다 꺼놓고 기자들이 가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맞지. 상황에다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지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송병기 씨가 연락 끊겼다 그래가지고 어제 당장 기자들이 얼마나 시급한 줄 알아요? 왜? 또 죽을까지. 또 무슨 또 불미스러운 생각이 안 가요. 그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진척들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공교롭게도 보세요. 이번에 민정수석실과 얽혀 있는 사건 두 가지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랑 그 다음에 이 그 고래고기 건 이렇게 둘을 봤을 때 둘 다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부산과 울산에 경제 부시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노 세력들을 그래. 먹여 살리는 두 지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부시장이라는 것이요,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직이고 크다면 크다 할 수 있는 직인 게 뭐냐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다니고 정무부시장이 있긴 하고 그 둘이 같이 다녀요. 경제부시장은 독립되게 해서 보통 돌아다니거든요. 기업체나 산업체들 민원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내 느낌이 경제부시장이 아니 뭐 지자체가 무슨 경제를 따져 그건 인허가부시장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좀 아주 권력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럼 이번 정권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경제부시장들과 연이 이렇게 많이 닿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앞으로 뭐 울산도 산업도시긴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블록체인 특구로 이제 이번 정부에 지정해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벌였는데 굉장히 이권 사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영역들이었고 거기에 부시장 간분들이 하필이면은 어떻게든 민정수석실과 다 있는 사람 또는 거기에 정보를 제보하고 이랬던 걸로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는 태초부터가 이 정권은 돈이랑 떨어져 셀 수 없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겠대요. 그리고 나는 뭐 그런 큰 거보다 참 찌질한 게 이 정부가 그래놓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당에서 얘기했나 이 송병기 이분이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를 아 그 사람은 원래 박명우 전 자유한국당 시장 있을 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다. 아 그건 무슨 상관이야. 승승장구했는데 또 배신해가지고 들고 저쪽으로 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잘릴 때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말이 말을 낳는다고 이게 더 공색해 보이잖아. 이 논리가 굉장히 최악인 게 뭐냐면요. 이 논리대로 가면요. 어느 정부든지 그 국방장관은요 전 정권을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국방장관이 되려면 그 전 정부에서 그 참모총장이나 아니면은 별 3개는 달고 있어야 돼. 합참의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 최소한 보면은 아니면은 그 전에 뭐 군단장이라서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로 결정됐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58년생 여기 이제 딱 떴거든.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이고 15, 16, 18, 19 5선 의원. 근데 이분이 여당의 어쨌든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게 격이 맞아요? 어떻게 봐요? 총리하고 싶어 했죠. 근데 왜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지? 인싸가 아니니까. 인싸가 아니다. 삼보일배 아직까지 그 그런 멍해가. 것도 있고 친문 인싸가 아니니까. 그리고 김진표 총리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는 철저히 자기네들 인싸만 시키겠다 이거죠. 우리 당하고 비슷하네. 우리 당 인싸가 아니면 추미애 대표가 총리를 고집하다가 총리를 고집하면서 이제 가다가 왜 장관을 받았을까? 거기에서 저는 지역구 상황이 안 좋아요. 아 지역구 상황이 안 좋아. 상대가 오세훈인데 지금 오세훈. 여론조사에서 밀리거든요. 4번은 그대로 안긴다. 아 진짜 4번으로 출마할 거예요? 4번이지 우리는 하면은 창당하면은 4번은 그대를 환영한다. 그러면 4번으로 그 당의 몇 석 노리고 있어? 목표가 뭔데? 변형 내에서 안철수계까지 떼내고 나면 완전히 이거는 뭐 이게 당이라고 보기에는 유승민 진짜 개보들만 남아가지고 빠들만 남아 그런 거 아이가? 나중에 그 당으로 출마할 거니까 지금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지금. 나는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공천 못 받아 못 나간 한이 있더라도 전 자유한국당을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15년 동안 이 당을 지킨 게 내 자부심이야. 그래서 내가 민주당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내가 했더니 나는 정치를 그만두면 됐지 당 옮기지 않는다.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내보고 야 대원아 한나라당은 TK당이야. 영남당이고 거기다 네 육사 나왔지 TK지.
너 집안 다 군대 갔다 왔지. 네가 주류인데 네가 왜 나가? 그리고 이구사고 TK고 뭐 내가 최고 선골이야 박근혜 퀴즈야. 그러니까 내가 나갔어. 왜냐하면 박근혜란 존재는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근데 이 한국당이 이 보수 정당이 TK를 기반으로 뒀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럼 내가 거기 있는데 왜? 그럼 나 그걸 옮기지. 차라리 그 당 안에 있으면서 계속 나쁜 놈이 있으면 내가 혼내고 싸우고 이게 차라리 낫지.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분 경북 출신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이제 호남의 며느리. 출신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북 출신의 호남 집안으로 지식한 호남의 며느리, 경북 며느리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 만나고 오늘 총리가 얘기 안 나오는 게 이게 웃긴 거예요. 김진표 총리를 인사들이 하고 싶은데 그게 더 웃긴 게 뭐냐면 더 웃긴 게 이거는 또 이제 유재일 내피셜인데 김진표 총리 받고 그 다음에 김진표 총리를 인사들이 대선 후보로 키우고 싶어 했다니까?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물러간 게 왜냐면 김진표 총리가 됐을 때 김어준의 협력을 못 얻어요. 지금 그게 그리고 그 김어준의 협력과 이걸 못 얻는 상황에서 김진표하고 저번 지방선거에서 둘이 꽝 부딪혔단 말이에요. 지지그룹에서 김진표에 대해서 부딪히는 건 결국은 인물로 하면 김어준 대 김진표가 둘이 공존하기엔 근데 김진표 총리가 뉴스공장에 안 나갔거든요. 그 당대표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찐 묻었다 이러면 이재명에서 그러면서 그걸로 이 김어준을 비토하면서 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어준과 김진표가 동행한다라는 건 이게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꼬라지를 보면 동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얘네들 지금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나는 이게 바로 들키거든. 그러니까 이제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해야 되냐라는 정무적 판단이 벌어지니까 총리 발표는 못하고 지금 법무장관 발표만 하는 거지. 그래서 발표를 못 하는구나. 근데 언론사들 다 이제 요즘 막 세무조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TBS는 독립법인원이라서 세무조사도 못 들어가고 정권에서 컨트롤이 안 되겠네. 아니 난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 평가가 조국보다도 추미애가 더 셀 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있던데. 더 미친 척하고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 더 능력치가 높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총리가 됐건 장관이 됐건 간에 본인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추미애 대표가 인사도 아니지?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대중들이 있잖아요. 대중들 그거를 끌어들여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돼서 여권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더 미친 듯이 윤석열 총장하고 각 세우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정권의 수호자야. 이거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친분이야 이런 코스프레를 하겠죠. 그럼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윤석열하고 추미애하고 또 붙는 거예요? 붙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총리를 안 가고 장관을 받아들인 거에는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하도 뭐 하시고 언론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받아들인 거고 지역구는 오세훈한테 밀려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적으로 당대표였던 사람이 다음에 뭐예요? 대통령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장관이라도 받아들이고 여기서 공수처 정국과 이 사정 정국에 윤석열의 이 드라이브 정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이거 제가 보기엔 그 수사지휘도 할 수 있어요. 추미애는. 그러면 총리는 결국 아직까지 뭐 좀 며칠 더 있다가 발표를 하려나? 안 그럼 오늘 발표하려나? 아니 난 총리 일찍 발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발표하면 둘 다 같이 하는 게 나았었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 나온다 그러면 총리는 조금 더 길어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그만두면 결국은 어디로 출마할 것 같아요? 출마 안 시키겠죠. 내가 봤을 때는 안 시켜? 비례주나? 선대위원장이나 공심위원장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심위원장은 격에 좀 안 맞고 선대위원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지지율을 27% 이렇게 찍었다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이 판에서 이 사람을 조금 더 유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빼가지고 선거에 쓰는 순간부터 언론이 이제 블랙아웃 시간이 생기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 정권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 중에 하나가 이낙연 총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낙연 총리가 진짜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은 결국은 옛날에 정동영 후보, 호남 후보를 내세워가 너무 많이 깨져봤기 때문에 그 호남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는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늘 부산, 경남 여기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적어도 충청이나 경기 쪽을 해야지 그게 아닌 사람은 힘들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는 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큰 자리 이제 하실 때 나올 때 보면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얘기 정도만 미리 깔고 가자면 학교? 아니 그것보다는 이낙연 총리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동생들이 많으신데 뭐 저희 동네에 한 분 계셔가지고 공교롭게도 뭐 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SM그룹하고의 인사청탁 그 문제에서 결국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낙연 총리가 과연 대선 주자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문재인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너무 드세거든요. 그리고 그 친문들하고 자리하고 예산을 두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뭐 이재명도 그렇고, 뭐 안희정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직을 민주당 내에서 안착시킬 수 있을까? 거래가 될까? 이낙연 총리? 저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친문들의 진짜 착각이 뭐냐면 총리 자리에 김진표를 앉혀놓으면 또 이낙연 총리만큼의 지지도가 나올 거라는 그런 착각. 이낙연 총리는 버티다가 지지율이 저 인사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실패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저쪽 이렇게 잘 후보가 보세요. 될 수 있다. 예전에 친노 친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정동영 대선 후보의 말로 어땠는지. 그런 게 추인을 받지 못하고 선거에 나섰던 나름 제1야당의 그 당시 후보였던 정동영 대표의 그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몰패. 물론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몰패거든. 왜냐면 이명박 플러스 이회창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몰패했거든. 이번에도 그 비친노 친문 후보로 나오는 분에게 예정된 그 홀대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만 이제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요거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클로징으로 얘기하고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여기 이준석 최고는 원내대표는 당연히 유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은 TK 정당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정체성으로? 여기 TK면 강석호가 TK 아닙니까? 비박. 얘는 근데 비박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그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에서 그 수도권 인사들이 주도할 수 없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죠. 결국 당의 주도권이 밖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 통과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포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자유한국당하고 또 한 판 더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원래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 홍준표 아저씨가 가가지고 이제 슬그머니 이상한 그 중재안을 던져놓고 가가지고 근데 그 중재안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다 썩나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었을 거다. 뭐 우리 한국당 그 원내대표 쪽에서 바뀌는데 그분이 있으면 이제 좀 협상의 여지가 물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공수처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로 통과시키자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이제 야합해서 하고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정의당이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왜냐면은 자 작년 말에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막 들어눕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생각해보세요. 단식하면서 들어놓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정미, 손학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선거법은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이 그 뒤통수 칠 준비 항상 하고 있는 법이에요. 실제로 그때 그래가지고 단식을 시작한 거거든요. 뒤통수 치지 말라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250대 50에 무슨 연동률 30% 이런 안 들고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 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지 이제 보면. 거대 양당이 자기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데 그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을 챙겨주는 선거법을 개정을 왜 해요? 이거는 저는 애시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으로 냈고 이거 표결하면 225대 75 표결하면은 부결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이탈표 나서? 저는 이건 되도 않을 일을 다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소신이다 밀어붙이니까 그냥 한 거지. 민주당 사람들도 이게 소신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연동형으로 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250대 50이냐, 240대 60이냐, 225대 75냐는 뭘 가르는 거냐면은 정의당한테 몇 석 떼어주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각 당이 비례를.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에서 절반씩 떼가지고 정의당이 몇 석 몰아주냐인데 예를 들어 10개 정도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각 당에서 5개씩 빠지잖아요. 총선 앞두고 인재영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대박 영입권들이 이제 정의당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서 비례 10개 들고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영입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혁 입장에서도 225대 75가 더 유리한 선거법 아니에요? 유린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공수처랑 같이 엮여 있으니까 단순히 선거법만으로 그렇게 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지만은 그 변혁에 있는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역구 선거로 3, 4선을 해봤던 사람들이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래 선거는 역시 지역구가 제맛이지. 뭐 이런 느낌을 약간 갖고 있는 확신범들이라가지고 비례에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 확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고 터지는 것들이 정치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225대 75도 통과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을 절대로 저걸 던지면 안 되는 정도의 탄핵의 위험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댓글 보니까 조대원 위원장은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이래나 조대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차분히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두 분 얘기보다 어쨌든 뭐 내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도 좀 하고 있는데 차분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 답이 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도 있고 그래서 토론이 좀 더 진지하게 깊이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저는 네. 지금 이 채팅창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무리 위치가 가운데라고 조대원 위원장하고 박종진 앵커하고 구분이 안 돼요? 뭐 제가 영광입니다. 정진영 뭐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네. 영광이고 사실은 좀 연세가 들어 그렇지. 정진영이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에요. 남자답고. 정진영이 예전에 그 관상 보시는 분이 우리 지금 엔딩 때 한 거예요. 20분 엔딩.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진영한테 그 관상 보는 사람이 그 방송 출연해가지고 정진영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귀한 상이다. 아 귀한 상이다. 매기상이다. 무엇인지 다 매기 아니 악귀상이다. 악귀. 무엇이든지 다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상. 되게 좋은 상이라고 그랬어요. 저 또 누가 들었네. 유재일. 3명 다. 이재명이야. 이재명, 유재일, 이준석 화이팅. 조대원 아니네. 영드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엔딩 주제는 뭐 이 박종진 앵커 안 오셨으니 한 말씀 또 덕담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대원한테 덕담도 좀 해주시고 분위기 어떻다.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 엔딩 때 시간이 없어서 자꾸 끊으니까 말을 못했잖아요. 엔딩 하고 5분 안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저는 사실 제 방송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엔딩 덕담. 요번에 두 분 다 배지 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거 이상의 덕담 바라시는 거 있어요? 뭐 잘생겨지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공천을 받아야. 공천을 일단 받아야 된다. 조대원 공천 못 받으면 그 강력하게 대국민 항쟁 하실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망해라 망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4번으로 출마하세요. 4번. 그러면 앞으로 공천 줄 사람만 잘 보여야지. 4번. 나는 4번에 공천 받을 사람. 나는 국민의힘으로 공천 받는 첫 정치인 되려고 그럽니다. 슬슬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한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슬슬 봤을 때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외롭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습니다. 네. 공천도 받았으면.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외로웠거든. 바른 말해도 뭐 아무도 주목도 안 해주고. 근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일요서울 이 방송에서 저를 또 키워주셨고 지금 어디 가면 좀 더 일요서울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오늘 면접 주간 조대원 만약 공천 떨어지면 주간 조대원 면접 받다 생각하고 정진이 형은 국회로 보내고. 근데 오늘 이거 앞에 전반부가 상당히 청문회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운데 앉혀놓고 막 양쪽에서 막. 정진이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정분리 그러잖아. 정분리. 정진영이 사라져도 공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진이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기여도가 얼마냐니까 내가 그래도 50%는 늦지 했는데 형님 지금 편하게 여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실시간 채팅은 아까 3,000명 정도니까 별 차이가 없었고. 아니 넘어선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슈퍼챗은 더 터진 것 같아. 슈퍼챗 더 쳐졌고 조회수하고 위기의 박종진인데 이거. 다음 주에는 조대원도 빼보자. 자 그럼 또 조대원의 지분율은 얼마인가? 그 내 지분이 뭐 여기 따지면 여러분 다 합치면 내가 지금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10분의 1. 저는 갑자기 겸손 모드로. 저는 조회수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저는 조회수에서는 제 공헌도를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슈퍼챗에서는 내 공헌도가 있어. 그렇지. 조대원 33%. 33%. 성공했네. 그러면 오늘 종진행이 없네. 땅이. 당신 득표율이야. 악몽에 나온다. 이제 자다 일어났는데 주말 일어났는데 그 개표 방송 보는 꿈을 꾸는데 33%. 어떨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자유한국당 그 지원 유세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어, 못해요. 야, 자유한국당 지원 유세는 못해도 내가 조대현 위원장 지원 유세는 해야지 내가. 여기서 야, 여기다 야. 전직 정의당원 뭐 민주당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송초로 지원 유세했던 것처럼 무소속 송초로 지원 유세했던 것처럼 그때 민주당 후보도 있었죠? 뭐 있었어. 엔딩 다 했어요. 근데 조된 엔딩 하나? 네. 어? 뭐 준비했어요? 뭐 준비는 안 했는데 방금 떠오른 말이 지금 우리 엔딩 15분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우리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니 봐라 뭐 14만 얼마다 다른 데는 뭐 벌써 30만 갔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늘 유재일 평론가 얘기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로서울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회장님이야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이 중심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나도 처음에 여기 극우 방송인 줄 알고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3번을 저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김준교 뭐 이런 분하고 같이 나오라고 제일 처음에 나한테 얘기하고 해서 거절하고 정중히 거절을 한 해가 3번을 했는데 근데 와보니까 이거는 조회수에 관계없이 뭐 경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송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 저쪽 막 극단적인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가 한두 번 들어보면 속이 시원한데 그 자극적인 얘기를 계속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방송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응원해 준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박정진 앵커도 그렇고 중심을 잘 잡아가 또 여러분들 합리적인 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면 참 힐링이 되고 하지 다른 방송 갈 때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어쨌든 좋은 분들하고 이런 제가 급이 안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급이 안 되는 분들. 내가 급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내가 급이 안 되는데 내가 TV에서만 바라보고 방송에서 바라보고 이 나무 위키 백과사전 찾아가 보던 분들이 나는 언제 저분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참 영광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자리까지 앉아봤으니 나 내일부터 다음부터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정상에서 물러나려고. 종진이 형이 다음에 안 나오면 다음에는 이제 주간 이준석, 다음 주간 유재일로 가서 또 새로운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인사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이었습니다. 야 유재일에서 그다음에 또 10초씩 안녕히 계세요. 엔딩 20분 채웠습니다. 다 채우세요. 예,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결국 엔딩 20분 채우네.